어서오세요. 오늘의 영화를 처방해드립니다. 시네마약입니다. 오늘의 영화는 메이가 나에게 닿은 예술을 경험하신 분들께 처방하는 영화 햄넷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약사, 별이 나오는 뮤지컬 무대를 본 메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의 연극 무대를 본 탱이입니다. 안녕하세요. 타인의 삶 연극 무대를 본 하라입니다. 그럼 탱이님께서 오늘의 영화 줄거리 소개해주세요. 네. 자연과 함께 어우러 살던 어머니와 유년기를 보낸 아네스는 그런 어머니를 잃고 새어머니 아래에서 성인으로 자라납니다. 그렇게 숲에서 자연과 호흡하며 살던 아네스에게 윌이라는 남자가 호감을 표시하고 쭈뼛대던 윌이 아네스에게 이야기를 말해주며 둘은 사랑에 빠집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가정을 꾸린 두 사람은 평범한 행복을 꿈꾸지만 마음속에 가진 게 너무 많던 윌과 아이들의 문제가 얽히며 아네스의 삶은 평범하지 않은 비극과 마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약사는 왜 햄넷을 처방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는 진단 타임입니다. 아마 마지막 업로드가 되겠죠? 아카데미 영화에서. 맞아요. 그렇죠. 그냥 개봉이 좀 늦었어가지고. 맞아요. 아마 개봉한 것 중에서는 제일 늦게 개봉을 했었고,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달려와 봤네요. 약간 지친 것 같은데 두 분. 약간 홍진경 씨 짤이 생각나는데. 지금 지쳤나요? 네. 네, 선정 이유는 뭐 그렇고요. 계속 아카데미 레이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햄넷은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엄청 많았던 작품이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럴 수 있겠어. 네, 완전 제 취향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되게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영화였고요. 네. 네, 처방 대상은 제가 나에게 닿은 예술을 경험하신 분들께라고 처방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야기랑 예술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네. 그래서 많이 즐기려고 하는 사람이고, 근데 제가 제일 그런 부분에서 좋아하는 측면이라고 하면은 뭔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뭐 크게 염두에 두지 않거나 아니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타인의 이야기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게 저한테 딱 스며들 때 그 감격을 되게 좋아한다고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되게 많이 하기도 하고, 네. 저한테 햄넷이라는 영화는 딱 그런 얘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개인의 이야기가 타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예술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영화. 물론 다른 측면도 있지만 저한테는 그게 제일 크게 다가와서 저는 이렇게 처방 대상을 가져왔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막 생각을 엄청 깊게 막 했었어요. 왜냐면 영화가 조금 어려웠어가지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되게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분명히 어제 아카데미 녹음할 때는 되게 혼란스러운 상태였는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잘 봤나 싶기도 하고, 아직 조금 약간 좀 뭐가 남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맞아요. 그러니까 대본을 정리하면서 조금 괜찮을지도? 메시지가 좀 좋을지도?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일단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봤거든요. 그거 쉽지 않았겠는데. 그러니까요. 엄청 졸렸을 것 같아요. 이 영화도 피곤한 영화다. 맞아. 피곤하면서 지루한 영화라서 앞부분에서 살짝 위기가 있었고, 근데 막 뭐 많은 장면을 놓치고 이러진 않았는데 꽤 약간 집중을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마지막 연극 무대 초반 부분도 조금 집중을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더라도 저도 이 영화를 쉽지 않다고 느꼈고, 제가 캐치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감독이 그냥 이렇게 흩뿌려 놓기를 원한 건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지만, 이 영화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하는데 꽤 걸렸던 것 같고, 저는 보통 영화를 보고 나서 그날 정도면 다 정리가 되는 편이거든요. 24시간 안에? 네네네. 그 당일에 그냥 다 정리가 돼요. 조금 바로 영화관을 나와서는 아니겠지만. 네네. 근데 이 영화는 한 이틀 걸린 것 같고, 진짜요? 오늘에서야 조금 저도 정리가 된 것 같아서 다들 황급히 정리하고 있었군요. 오늘까지 정리가 돼야죠. 주섬주섬. 최대한 주워 담아서 꾹꾹 눌러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렇군요. 기대되는데요. 대본이 엄청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저도 비슷하고요. 저도 아직 잘 모르겠고, 근데 아직도 잘 모르면 이 영화가 좋은 영화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내가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게 약간 더 확신을 가지게 된 게 전 2번을 봤고, 그러니까 그 기획전을 할 때 우연치 않게 거의 정식 개봉 전에 이걸 봤거든요. 프리미어로 봤고,
근데 막 기다려서 막 봤던 건 아니고 우연치 않게 봤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방송 때문에 한 번 더 봤는데 두 번째 볼 때 그래도 첫 번째 볼 때보다 더 좋긴 했는데 그래도 단점들이 좀 많이 보였던 것 같긴 하고요. 저는 네. 장단점이 되게 많다. 둘 다 많다. 약간 이런 명확하기도 맞아요. 하고.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아직 하고 있어서 아마 녹음을 하면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럴 라는 것 생각을 같아요. 좀 하고 있어요. 저도 네. 아직 되게 혼란스러운 상태이긴 하고요. 네네. 좋아한다기보다는 좋아하고 싶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저의 지금 상태는 그쵸. 네. 참 이게 좀 애매해요. 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저희가 3명이 녹음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저희가 4명이 녹음을 하고 있는데 신작이고 만약에 셋 다 되게 좋아했다. 막 눈물을 흘리고 있다. 막 그 저희 그 뭐죠 애프터선처럼. 그럼 전 되게 나쁜 얘기를 오히려 더 했을 것 같아요. 약간 균형을 위해. 네네네. 네. 괜히 사람이 그렇게 되잖아요. 네네네 심리가. 맞아요. 그런 게 좀 저는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네. 편이라서. 근데 또 좀 그렇네요. 어쨌든 네, 좀. 저는 지인이랑 같이 봤거든요. 네네. 근데 지인 그 어떠셨대요? 같이 본 게 아니라 자리가는 떨어져 있었는데 냉정하게. 네. 그 나와서 얘기하자. 근데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관이 일단 꽉 차서 봐서 자리가 진짜요? 없어서 그렇게. 맞아요. 근데 저도 관에 사람 되게 많았어요. 네, 근데 이게 이미 개봉을 한 영화인데도 네. 기획전으로 해당이 되기는 해서 그쵸 아카데미 붙어 있긴 그래서 했어요. 아트하우스관에서 봤는데 보고 나와서 얘기하자 이렇게 네. 했는데 제가 보기 전에 그분은 어떤 정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충 뭐 가족 쪽이고 그런 내용이다. 저도 잘 몰라서 뭐 셰익스피어 관련이라는데 도대체 무슨 관련인지 전혀 나도 모르겠고 그리고 슬펐다는 사람도 있더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 정보만 가지고 이제 본 최소한의 상태였는데 정보만. 네, 근데 저는 보통 누구랑 같이 영화를 보면 영화 끝나고 바로 생각이 파바바박 들어서 막 말로 이렇게 쏟아내는 편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하필 혼자 볼 때는 말문이 막히셨구나. 네, 그러니까 말할 사람이 있는데 이 영화가 애석하게도 말을 할 수 바로 없는 말이 안 영화여서. 나오는 영화여서 저는 보통 영화를 혼자 많이 보니까 네네. 그래서 좀 말을 많이 못하고 괜히 막 뒷 배경 검색해보고 지식으로 내가 채우고 뭘 놓쳤나? 정보로 맞아요, 채우고 맞아요. 네. 내가 뭐 놓쳤지? 이러면서 되게 이러면 내가 챗GPT인지 네. 사람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약간 이런. 감상을 되게 공유하고 싶었는데 그게 조금 시간이 걸려서 아쉬운 영화기도 했어요. 여기서 풀시면 되겠네요. 네네. 그렇죠. 어.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화는 대체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복약 안내 시간입니다. 저희가 뽑은 키워드는 셰익스피어와 햄릿, 캐릭터와 연출, 상실과 치유, 삶과 예술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셰익스피어와 햄릿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이야기 같은 경우는 제목이 그렇듯이 셰익스피어의 아주 유명한 희곡인 4대 비극 중의 하나인 햄릿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네. 사실 배경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햄릿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그쵸. 대한 상상력을 가미한 픽션을 기반으로 한 어떤 영화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뭐 소설 원작 소설이 그렇다고. 네, 원작 소설이 있는지는 저는 몰랐어요. 네네. 진짜 몰랐고 저도 영화를 저희 아빠랑 같이 봤는데 네네. 이제 아빠가 보고 나오는데 크레딧에 원작 책이 있다더라. 그래서 전 못 봤거든요. 네네. 진짜? 아버님이 보셨네요. 그랬냐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햄릿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이 네. 이야기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에 대한 그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원작 자체가 그러니까 역사 사실 두 가지의 그쵸. 빈 공간의 그쵸, 상상력을 그쵸. 엮은 맞아요.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의 11살짜리 아들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됐고 그로부터 7년 뒤에 햄릿이 나왔다라는 그 두 가지 사실만 가지고 약간 팩션으로 쓴 그쵸, 팩션. 소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원작 소설을 읽진 않았는데 네. 그 알아보니까 이 소설 자체 제목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셰익스피어의 이야기라는 정보가 전면에 드러나는 소설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영화도 약간 그런 식의 형식을 띠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To Be or Not To Be 나오기 전까지 셰익스피어인지 눈치 못 챘다는 맞아요. 후기들도 좀 맞아요,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름도 그럴 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왔고. 네, 윌이라고 하니까 네. 윌이 윌리엄 셰익스피어라는 그쵸. 거를 생각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뭐 로미오와 줄리엣 대사가 아닌 이상. 아니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그러기 쉽지가 않은 게 첫 자막이 아예 대놓고 나와버리긴 해서. 근데 그거 그냥 차용했구나 생각해서 그냥 러프하게 그럴 수 넘어갈 있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뭔가
생각보다 셰익스피어와의 연관성이 그렇게 또 강하진 않은 것 같아서 마냥 맞아요. 정기 영화라고 하기는 그건 아닌 것 애매하다. 같아요, 저도. 맞아요. 저는 약간 조금 더 그쪽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쵸. 생각보다 너무 연결성이 없고 상상력으로 채워진 부분이 훨씬 많은 것 같아서 일단 그 부분이 신기했고요. 네. 또 그런 면을 조금 비틀어서 생각을 해보면 셰익스피어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쵸, 이야기. 그쵸. 그러니까 햄릿이라는 명작이 창작된 어떤 위대한 과정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기원일지 모를 그 상실 그 자체를 아주 차분하고 낱낱이 좀 파헤쳐보고 그걸 네네. 표현해주는 감정에 훨씬 치우친 맞아요, 영화였던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생각을 해보면서 약간 좀 그랬던 게 어제 네. 제가 아카데미 녹음을 하면서 햄릿을 좀 더 잘 알았으면은 이 대사들이 좀 와닿았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생각을 해보니까 딱히 그렇지도 않을 맞아요.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사람이 셰익스피어인 걸 몰라도 그냥 이 느낄 수 감정적인 있는, 네. 감정적인 부분이 너무 커서 이게 딱히 햄릿이 주가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닌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정말 소재로서 차용이 됐고 말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다른 얘기여가지고 네, 맞아요. 이건 정말 소재로서 이용이 된 거구나 싶은 거예요. 근데 저도 이 영화의 어떤 장점을 좀 얘기를 하라고 하면 셰익스피어에 집중하지 않은 게 좀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 이게 되게 쉽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우리는 그 정도로 느끼고 있진 않지만 이 영미권 국가들 영연방 포함해서 영어를 쓰는 국가들 한테 셰익스피어는 약간 세종대왕 같은 느낌일 거란 말이죠.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대놓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 먼 친구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남편으로 나오는데 주인공의 남편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빨려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는 저는 이건 클로자오가 갖고 있는 그 특유의 이민자 출신 정체성. 미국인으로서의 그 시선이 노매드랜드에서도 네. 그대로 드러났던 네.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근데 좀 덧붙이고 싶은 건 그렇다고 하기에는 작품이 너무 많이 기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셰익스피어에. 그러니까 감정적인 부분이 네네.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의 얘기에 제가 100% 동의하기에는 네. 너무 마지막에 그걸 크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쵸. 연극 네네. 자체가 그렇네요. 네네. 그래서 좀 약간 중심이 좀 안 맞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갈 거였으면 끝까지 배제했어야 되고 잡았을 거면은 중간부터 아예 잡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생각보다 저는 약간 아까 하라님 얘기에 제가 자막 보고 어떻게 모를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 그걸 생각하고 본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고 제 생각에 예상하고 네 그게 아니라고 하기엔 그걸 생각 안 한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 제가 좋은 예를 하나 들면 이미테이션 게임 같은 경우에 네. 철저하게 엘링 튜런이 갖고 있는 수학자적 면모를 배제했거든요. 제 생각에 그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그게 확 드러나는데 그 불쌍한 인간으로서 보려고 엄청 그걸 배제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 영광들 뒤에 계속 무너지는 걸 보여주는 네, 식으로 사실 후반부는 다 맞아요. 네, 그렇죠. 연출을 계속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하기에는 또 셰익스피어가 너무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장면에서 너무 전면이어서 맞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철저히 배제했다 네네, 뒤에서 갑자기 맞아요. 확 드러나서 그래서 그런 정확히 부분들이- 반으로 잘린 느낌. 맞아요. 그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어그러지는 느낌이긴 했던 것 같아요. 장점이 있으면서도. 사실 이야기의 시작 자체가 햄릿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재 자체가 그 햄릿의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 그거를 끌고 들어오는 과정이 너무 좀 급작스러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창작 과정을 거의 보여주지 않다 보니까 맞아요. 갑자기 햄릿이다 이렇게 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제가 약간 미친 사람처럼 네. 변호를 다시 하자면 네. 야네스가 받았던 그 충격이 그거랑 같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렇죠. 일치화시키려고 네. 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좋으면서도 나쁘기도 한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저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초반부터 누가 봐도 폴 메스칼이 윌리엄 셰익스피어인데 자꾸 모른 척. 대놓고 윌리라고 맞아. 부르는데 근데 그걸 계속 배제하잖아요. 뒤로 밀고 계속 제시 버클리한테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 뭐 마지막도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 뭐 폴 메스칼의 연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가 하나님이랑 같이 했지만 어쩔 수가 없다랑 좀 비슷해요. 그 감상이. 네. 그러니까 좀 중심이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영화 전반적으로 약간 조금 그런 느낌이지 않나요? 뭔가 중간 어딘가에서 네네.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느낌. 그러니까 맞아요. 의도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저는 야네스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했었는데 네. 왜 야네스가 주인공이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그 중간 지점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어서 맞아요. 그렇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 완전히 속해 있는 인물이면서도 아예 배제될 수 있는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셰익스피어가 아니니까 이 이야기를 만들어낸 사람은 또 아니게 되니까 그래서 뭔가 그 중간에 있는 어떤 태도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좋을 수도 있는데 살짝 어중뛰게 느껴지기도 하고 완전히 다가오는 것도 아니면서 뭔가 조금 부유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그게 사실 이 영화의 되게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마치 셰익스피어를 보는 방법이나 햄릿이란 작품을 보는 방법에 있어서 오히려 1인칭을 빼는 거죠. 근데 1인칭이기도 하죠. 왜냐면 자기도 엄마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애매한 그 경계 관객도 아니고 창작자도 아닌 그 중간의 위치. 그러니까 전 무대에서도 그게 의도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긴 하고 그게 마지막 장면에서 잘 전달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 전체를 통으로 봤을 때는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키워드 캐릭터와 연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네. 앞에랑 좀 연결 지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이 야네스 역할을 한 제시 버클리가 굉장히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맞아요. 극 안에서도 그렇고 극 바깥에서 그 배우로서 또 굉장히 큰 어떤 역할을 차지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네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 중간의 위치로서 뭔가 이 이야기들을 다 엮는 그런 존재였달까요? 맞아요. 그런 역할을 했고 또 엄청난 연기력으로 그걸 되게 엄청 폭발적으로 끌고 오는 힘이 있었던 맞아요. 그런 배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역사적으로 알려진 사실의 공백을 아니스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채운 건데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역할이 굉장히 크죠. 그렇죠. 그래서 할 게 많죠. 맞아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아니스의 비중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야기 구조상으로는 앞부분에 아니스에 너무 집중하다가 뒤에 갑자기 위를 연극으로 치중되다 가니까. 보니까 불균형 같은 게 있다고 느껴지지 않은 걸까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아니스가 윌과 햄넷을 이어주는 관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윌이 햄넷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아네스라는 인물이 성행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죠. 햄넷과 아니죠. 윌과 아네스가 만나는 장면부터. 맞아요. 근데 저는 이야기 구조상으로 이제 이건 또 연출이나 구조랑도 연결된 얘기인데 그 로맨스 부분부터 시작한 게 너무 좀 불필요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요. 왜? 그러니까 애들부터 바로 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있어요. 저도. 그 부분이 일단 뭐 충분히 감정의 깊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제가 얼마 전에 기차의 꿈을 본 상황에서 기차의 꿈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의 로맨스 씬을 짤막짤막한 어떤 이미지로 그냥 휙휙 넘겨버려요. 넘어가 버리죠. 그러면서도 근데 감정의 깊이가 굉장히 잘 느껴지거든요. 충분히 맞아요. 로맨스적으로 설득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 영화에서는 이거 뭐 그냥 따라다니다가 뭐 대충 결혼한 거 아니야? 맞아. 약간 우긴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약간 납치된 거 아닌가. 네. 이 정도 뭐 나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뭔가 아네스가 어쩌다가 위를 사랑하게 됐는가에 대한 그쵸. 게 왜냐하면 아네스라는 캐릭터 주인공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핵심이죠. 관객 입장에서 왜 위를 선택했는지 이 장면을 보여줄 거면 네네. 이입이 돼야 되는데 네. 전혀 안 된단 말이죠. 물론 그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 그쵸. 신화를 푸는 장면은 그걸로 저는 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좋긴 했는데 그거 좋은 것과는 별개로 그게 둘이 연인이 되는데 도움이 됐는가 하면 그건 또 모르겠다는 거죠. 맞아, 좀 부족하죠. 네, 그러니까 많이 뭔가 한 부족해요. 발 더 있었어야 돼. 네, 네, 차라리. 약간 그런 네. 느낌. 그리고 첫 장면부터 다짜고짜 이 둘이 부부가 될 겁니다. 그쵸, 이렇게 그쵸. 선언하는 느낌이어서 맞아요, 그 맞아요. 부분에서부터 약간 이입이 안 됐던 것 약간 같아요. 알아먹고 가라 약간 이런 네, 느낌이었죠. 오히려 그냥 윌은 뭐 대충 뭐 남편 될 사람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아니스라는 캐릭터가 가진 그 마녀 같은 특징이나 숲이랑 얽혀 있는 부분이라든가 왜 숲에서 아이를 낳아야 되고 뭐 왜 어머니와는 또 어떤 관계였는지 그쵸. 이런 네. 거를 풀어나가는 데만 집중하게 됐던 것 그쵸 같아요. 그쵸. 윌과의 관계는 약간 무시하게 됐어요. 맞아요. 근데 어차피 뭐 결혼하겠지. 맞아. 그 심지어 또 떠나잖아요 런던으로.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자꾸 나쁜 얘기 나오게 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1막에서의 쌓은 소스가 없으니까 자꾸 뒤가 헛도는 게 이 얘기를 제가 되게 이런저런 영화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2막에서 그거 실제로 폴 맥스칼한테 술 먹이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막 술 먹고 막 책상 치는 장면 있잖아요. 정말요? 진짜 술 먹었대요. 그 연기 잘했어요. 그래도 연기긴 연기죠. 네. 뭐 많진 아니었을 테니까. 어쨌든 그 장면 뒤에 그 동생한테 참 이분도 그 윤관 감독님처럼 약간 의젓한 남동생 판타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그 윌패 씨였나요 그 배우 이름이. 어쨌든 이제 동생한테 얘기해서 이제 런던으로 보내잖아요. 네. 근데 그게 되게 떠버리죠. 그러니까 그게 안 뜨려면 야네스가 위를 사랑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어 한다는 거. 네. 그러니까 어떤 엄청난 창작 욕구가 가슴 안에 숨어 있다라는 거를 사랑하는 네. 그거를 포옹하면서 사랑하는 표현이 나왔어야 됐다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만약에 우리 같은 거 생각하면 좀 쉽죠. 그러니까 그게 그 꿈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을 한 번 정도는 터치를 해줬어야 그 뒤에 자기 남편을 떠나 보내는 그게 다 자연스럽게 흐를 텐데 네. 그쵸. 그게 빠져 있으니까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지? 약간 그 맹모 삼천지교도 아니고 왜 런던 왜 보내? 약간 네.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뒤에 윌이 가족의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제 자리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약간의 원망이나 죄책감도 본인도 있죠. 죄책감을 맞아요. 느끼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본인도 불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고 그렇죠. 또 본인은 그런 걸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런던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아네스가 보낸 게 아니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잖아요. 맞아요. 근데 태기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공백이 있어서 약간 아네스가 보내놓고 왜 또 잘자리 없었다고 원망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 맞아,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네스가 보낸 게 아니라 윌이 자기를 보낼 수밖에 없게 만든 거잖아요. 사람이 그쵸, 그렇게 그쵸.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설명이 좀 부족해서 뒷부분에 되게 큰 부분이잖아요. 그쵸. 자리를 지키지 맞아요, 못했다는 맞아요. 거는 뒷부분에 가서 굉장히 큰 부분인데 그 창작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했고 런던으로 떠난다는 거에 대한 묘사가 조금 부족한 게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앞부분에 시간 분배도 되게 많았던 것 같고 그쵸. 이 영화 길잖아요. 맞아요. 한 2시간 반짜리 영화인데 네. 굳이 왜 이런 장면을 넣었지 싶기도 했었고 그런 게 설득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 야네스가 가진 어떤 주술적인 부분도 네. 왜 맞아요. 저도 질문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왜 있어야 하지? 이게 너무 의문스러운 거예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뭔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음. 그러니까 뭐 손을 잡아서 이 사람의 미래 같은 것들을 좀 본다던가 약간 이런 것들이 가지는 상징성 그쵸, 같은 그쵸. 게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술적인 그 부분이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데 계속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네. 왜 들어갔는지 잘 근데 모르겠어요. 헛돌죠. 네네 맞아요. 왜 진짜 왜 썼는지 잘 모르겠는 음. 거예요. 그래서 그냥 되게 혼란스럽기만 했어요. 네네. 정신없고 좀 복잡하고 그러니까 초반부에 이제 뭔가 하나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뒤에를 갔으면은 어느 정도 이해를 했겠죠. 근데 네. 모든 게 다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후반부에 감정으로 와다다 하고 밀어붙이는 느낌이니까 그게 저는 좀 되게 갑작스러운 느낌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 이미지적인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한 건가 싶은데 저는 좀 약간 메타적으로 봤는데 네. 클로이자오가 갖고 있는 본인 정체성이 좀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태주의나 동양적인 네. 그런 아시아적인 부분 같은 것들이 좀 포함이 됐다고 저는 좀 굳이 생각을 했고, 말하자면 그럴 수도 네네 있겠네요. 그런 네. 느낌이 있었고, 전 그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것도 매듭이 안 지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맞아요. 끝에 갑자기 그것도 없어져요. 그렇죠. 네. 끝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갑자기 맞아. 그게. 해봤자 뭐 마지막에 햄넷이 그 어딘지 모를 장소에서 떠들면서 그쵸, 이렇게 그쵸. 손동작해서 후뭐 부는 맞아요. 그거 말고는 그러니까 그거를 또 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본인은. 근데 어. 그 작동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관객들한테는. 그리고 계속 나오기는 나왔어요. 그 막 맞아요, 배우의 맞아요. 손을 잡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네. 손을 잡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제대로 된 플롯으로 뭔가 그린다면 저는 그게 이제 중간에 그 아이를 낳는 장면까지는 네. 그게 어떤 자기가 믿었던 가치관이 무너지는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숲에서 못 낳는 네네 숲에서 못 네. 낳고 왜 네. 아이를 네. 뭐 2명이 내 임종을 지킬 거다 네. 이것도 네. 뭔가 틀리고 또 초반에 막 애 낳기 시작할 때는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해 버리잖아요. 아, 네, 네. 근데 그것도 틀렸고 네. 그래서 어떤 그런 어떤 자기 부모로부터 받은 어떤 믿음 같은 게 삶의 굴곡을 만나면서 무너지는 이야기인가 보다 했는데 그
뒤에 또 뭐 안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태희님은 이제 감독의 정체성과 연결지어서 이제 굳이 네네. 연결점을 찾으셨다면 저는 신화와 관련된 게 아니었을까 그럴 생각을 수도 했어요. 있겠다. 왜냐면 네. 처음에 오르페우스 신화 같은 경우도 그 장면을 굉장히 뒤에서도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네.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묘사를 하면서 그쵸. 일종의 예언 형식으로 맞아요, 맞아요. 나오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언과 신화라는 모티프 때문에 아니스한테 이런 마녀, 그게 더 맞을 수도 있겠다. 네. 정령 막 이런 식의 그렇네요. 이미지를 계속 주입을 해서 저 약초 쓰고 뭐 네, 이런 거. 예. 그래서 본인의 예언인데 그게 들어맞지 않게 되거나 또 다시 한번 뒤집어져서 결국엔 들어맞게 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또 끝까지 끌고 가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해결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의 연극의 마무리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쵸. 저도. 네, 저도. 근데 엔딩은 진짜 좋았음. 그것과 별개로. 그쵸. 그거가 별개로. 근데 맞아. 그 작품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맞아요. 연극만 본 것 같은 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작품을 그냥 본 느낌. 그러니까 되게 좋았으니까 더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게 잘 연결됐으면 애프터선에서 마지막에 성인 된 딸이 막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카펫을 밟고 일어나서 막 저희가 막 야찬에 그 농담 그 녹음하면서 막 한숨 쉬었던 장면 있잖아요. 네, 네. 그렇게 이게 막 폭발이 됐을 텐데 그게 안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구조상의 문제였다고 봐요. 맞아요, 중간에 맞아요. 아이가 죽고 나서부터 애도하는 과정도 저는 굉장히 약했다고 생각이 들었고 위례 작품 이야기를 할 거면 최소한 애도 과정에서의 위례 심리나 창작의 시작된 계기나 이런 거는 보여줬어야 되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연극의 내용은 저희한테 안 비밀로 보여주더라도. 하더라도 왜냐하면 야네스에 이입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도 윌이 무슨 생각을 갖고 현재 뭘 하고 있는지는 보여줬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좀 분량적으로도 물리적인 분량도 더 할애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객 입장에서는 휙 지나간 면이 좀 있어서 맞아요. 네, 그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맞아. 그 간극을 메우는 데에서 확실히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실패한 것 같은 게 그 마지막에 너무 연극에 집중하게 돼요. 그러니까 야네스는 그냥 반응하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오는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우리는 제시 버클리가 소리 지르는 거 계속 보면서 울고 있었는데 이거 마지막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래서 이게 좀 나쁘게 얘기하면 편집하면서도 그게 본인도 느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엔딩 씬에서 야네스 얼굴 엄청 길게 비춰요. 그 야네스가 웃으면서 우는 우프는 그 표정을.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땐 복구시키고 싶은 마음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요거를 어떻게든 조금 이거 안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또 그 와중에 또 폴마스 칼이 너무 잘해버리니까 이게 집중이 자꾸 글로 쏠리는 거예요. 무대 쪽으로. 약간 주인공이 누구지 하는 그런 혼란도 있고 이게 사실은 연극이 아들 햄넷을 보내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부부로서 윌과 야네스가 다시 화해하고 서로의 애도의 감정을 공유하는 장면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갈등을 봉합하는 요소로서 연극을 쓸 거였으면 그 전에 야네스가 윌의 창작 과정에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이라든가 그가 뭘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걸 조금 더 시각적으로 보여줬다거나 저희는 알고는 있죠. 왜냐하면 전혀 묘사가 되지 않으니까 야네스도 모르겠지. 알고는 있지만 그걸 조금 더 보여줬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갈등이 있는지 생각도 못하다가 이제 애가 죽어서 저도 정신이 없는데 얘네 둘이 그런 부분에서 불화하고 있다는 것도 너무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연극이 시작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 전체에서 나머지는 좀 애매하고 좋은 부분이 있는데 딱 유일하게 이건 확실하게 나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윌이 일하고 있는 그 작업실 다락방에 가는 장면이었거든요. 거기서 너무 쉽게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뭐 자기 런던 당연히 집값 비싸니까 조그만 데 살겠지 뭐. 아니 그걸 혼자 사는데 집 클 그걸 필요도 이제 없고. 잘 보여주면 마치 이제 위대한 개츠비처럼 그 스트래퍼드였죠. 스트래퍼드의 집이 얼마나 의리의리한지를 보여줬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안 보여줬잖아요. 저는 집이 그렇게 큰 편에 속하는지 맞아요. 몰랐어요. 왜냐면 센티멘탈 밸류여서 그 정도 평균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갑자기 막 야네스가 막 반성을 하고 막 내 남편이 가장 이렇게 큰 집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이런 데서 살다니.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동생도 캐릭터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활용이 전혀 안 됐어요. 그래요. 근데 캐릭터가 너무 좋아서 전 약간 문제 있다 생각 못했는데. 그러니까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사람 좋은 거 말고는 없겠죠. 맞아. 아니 사람은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사실 저는 조 알윈인데 배우가 처음 나왔을 때 막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왠가 봤더니 그 브루탈리스트의 그 배우예요. 막 그 애기 막 여자 막 개수작 걸고 막 이랬던
그 배우여가지고 막 얼굴을 보는데 막 기분 뺀질. 네, 얼굴 막 얼굴 보는데 막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막 배신할 것 같고. 막 아 그런데 처남이 배신하는. 그냥 그 브루탈리스트 그게 너무 세가지고 네, 근데 아니었다.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그 장면 그 다락 장면에서도 좋은 서브플롯을 썼다면 거기서 이제 동생을 어떻게든 활용을 했어야 됐다고 그쵸, 왜냐면 보거든요. 동생이 사실 윌과 야네스 간의 약간 소통을 담당하는 그쵸, 그쵸. 그 연결 맞아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그런 거를 또 생각은 했던 것 같은 게 첫째를 낳았을 때 그 숲에서 낳잖아요. 네. 거기서 보면은 동생이 먼저 안아서 맞아요. 저도 윌한테 그거 전달해 봤거든요. 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까지 결국 그냥 얘도 그냥 반응하는 사람 끝나잖아요. 누나 하지 마 하다 끝나잖아요. 네. 누나 소리 지르지 마 뭐 약간 이러다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좋은 배우를 이렇게 잘하는 배우를 이분이 학교 이름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네? 그 로열 센트럴 스피치 드라마 스쿨 출신이시고 런던 대학교 산하래요. 근데 그 저희가 그 별다방에서 자주 했던 영국 왕립학교는 아니고 또 다른 학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출신들이 되게 많아요. 주디 덴치가 여기 출신이고 뭐 그런데 그래서 되게 잘하실 수 있을 텐데 너무 없는 거예요 역할이. 그러니까 그냥 듬직한 동생 판타지 같은 느낌. 그러니까 좋은 예로 들면 저희가 방송을 했지만 그 세계의 주인에서 마지막에 편지 장면 같은 네네 그런 뭔가가 있었어야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편지 발견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네. 그 동생이 감췄던 거. 아 동생 그 교도소에서 온 편지. 맞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한 번은 정확한 터치가 이 배우가 이것 때문에 출연했구나. 그쵸.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그게 있었어야 되는데. 강력했죠. 사실 그거는 네. 정말. 근데 오히려 에밀리 왓슨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에밀리 왓슨 있었는데 아니 뭐 편집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그래서 그 부분 좀 명확하게 나빴던 것 같아요. 그 다락에서 위를 맞아요. 연민하는 장면은. 그러니까 센티멘탈 밸류에서 저희가 좋았다고 얘기한 부분이 함부로 아버지를 그쵸. 용서하지 않는 맞아요. 부분이 정말 신의 한 수였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건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영화는 그걸 너무 쉽게 해서 그게 좀 용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윌이 런던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본인의 잘못도 아니고 야네스의 잘못도 아닌 네네. 거를 관객들도 다 이해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야네스 저희가 이입을 계속하고 있었던 네. 야네스의 입장에서 윌을 그렇게 함부로 용서하기 또 쉽지 않죠. 가장 힘든 순간에 자리 맞아요. 없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의 의지였든 아니었든 야네스도 알죠. 네. 윌이 이 자리에 없고 싶어서 없었던 건 아니었다는 걸. 근데 그렇지만 원망하게 되는. 네 원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심리를 너무 관객들도 잘 이해할 맞아, 그 구도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을 조금 더 잘 풀었으면 맞아요. 둘의 입장 차이가 어떻고 감정 차이가 어떻고 또 마지막에 화해를 하게 되는 것도 이해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너무 쉽게 해버리니까 그 부분이 오히려 관객이 용서를 못하게 되는 그런 게 그쵸.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스트래퍼드에서 제일 큰 그 대사 너무 나빠. 스트래퍼드에서 약간 제일 큰 집을 가지고 가진 있는 사람이 남자였어요. 그래요? 네. 이런 집에 살다니 네. 해놓고 또 그 연극을 봤을 땐 그게 받아들이지 못했잖아요 야네스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안 맞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거기서 그렇게 용서를 해놓고 내 자식 이름 부르지 마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좀 자연스럽지 않죠. 네. 그러니까 중간이 없으니까. 나쁜 얘기 너무 했으니까 좀 좋은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연출적인 부분에서 전 되게 좋았던 부분은 이 영화 자체가 좀 연극처럼 연출되어 있다는 점이 전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되게 중요한 시점이나 중요한 장면들에서 하이앵글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 둘이 처음으로 만났던 장면에서도 되게 높은 카메라가 땅을 비추고 그 둘이 이렇게 딱 배치돼 있게 보여주고 약간 부엌 같은 데서 처음으로 자게 되는 그 네. 장면에서도 되게 하이앵글로 비춰주고 그 자식들을 하고 같이 노는 장면도 한번 하이앵글로 비추고 이게 그걸 약간 무대처럼 쓰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렇네요. 그 집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잘 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너무 동양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안방,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침대방이라고 그러죠. 네. 베드룸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게 약간 그 뭔가 다락인 것 같은 그 아이들 방. 네. 아이들 방 말고 그 둘이 있는 방, 둘이 침대 안방이요? 놓고 있는 네, 방 네. 보면은 그 방이 똑같은 앵글로 계속 카메라를 비추고 맞아요. 그게 이제 맨 앞에서 이제 막 그 술 먹은 네. 폴 메스칼이 실제로 술 먹은 그 장면도 그 앵글로 비추고 근데 그게 이제 부부 사이가 나빠지고 런던으로 떠나면서 침대가 없어지고 그 집을 나중에 비우게 되잖아요. 스트래퍼드로 가면서 그런 비유들도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그 밖에도 계속 윌이 떠나는 공간인 그 부엌 네. 그 큰 테이블이 있고 네. 그 부엌 그 장면도 똑같은 앵글로 계속 비추고 이런 것들도
일부러 좀 연극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되게 좋긴 했던 것 같아요. 네, 카메라 앵글 하니까 생각나는 게 햄넷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런던으로 윌이 떠나는 장면에서 네네. 그 집 바깥쪽 모서리를 비춰서 맞아요, 그 맞아요. 둘이 그 모서리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서 있고 맞아요. 윌이 오른쪽으로 떠나는 장면, 배웅하는 장면이 네네네.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배치를 했지 하면서 뭔가 불길하기도 하고 그쵸. 실제로 그게 마지막이기도 했죠. 맞아. 그래서 되게 앵글 신기하게 잡았다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모서리를 가운데로 잡은 게 아니라 그것도 약간 카메라를 높여서 잡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좀 그런 신기한 촬영이나 뭐 미술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전체적인 분위기도 좋았고 뭐 미술이나 연출 자체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촬영이 그래서 제가 알아봤는데 우카시 자리라고 네. 러빙 반센트라는 그 애니메이션이었던 네, 그거랑 그 존 오브 인터레스트 아, 이제 그만 끝낼까 해 그 작품들 콜드워 이런 작품을 하셨던 콜드워를 하셨구나. 네네네 그래서 비슷하죠 콜드워라는 느낌이 좀 비슷해요 그 폴란드 분이래요 네. 그래서 그래서 사실 폴란드 분이라고 하니까 생각나는데 감독도 사실 그쵸. 뭐 이민자 맞아요. 쪽이고 이세 그다음에 네. 그 주연 배우들도 다 아일랜드계 맞아요. 네네네. 아니면 폴란드 그 스태프들도 다 폴란드거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사실 셰익스피어는 되게 영국적인데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맞아. 빠져 나와서 말씀해 주신대요. 그럴 수도 그래서 있죠. 더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그래서 들었어요.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원래 샘 맨데스가 네. 네. 감독을 하려고 했었대요 아, 그래서 톰 홀랜드를 원래 셰익스피어로 캐스팅을 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작으로 빠지고 이제 완전히 바뀌었는데 샘 맨데스는 완전 그 뼛속까지 영국인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톰 홀랜드도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되게 그 부분 되게 재밌더라고요. 사실 여담인데 저는 처음에는 폴 메스칼이 왜 셰익스피어지 약간 안 붙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저도 근데 그랬어요. 뒤로 갈수록 약간 닮아 보이는 거예요. 그 셰익스피어 제일 유명한 사진 아시죠? 그림인지 초상. 이건 제가 보기엔 연기를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점점 닮아 보였어요, 정말. 맞아요. 그건 좀 신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영국인 아닌데 사실. 맞아. 점점 약간 얼굴 길어 보이면서. 아무튼 좀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두 분이 연기를 잘한 거긴 하죠. 그렇죠. 또 연기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 없겠죠. 이 영화의 지분은 연기가 다 했어요. 네, 저희가 뭐 수상 예측하면서 거친 농담을 했지만 그래서 상 받으면 제시모 클리한테 줘야 됩니다. 맞아요. 그 굉장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약간 국제판 왕사남 같은 아 진짜. 제가 그 왕사남 관련해서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요. 아 진짜요? 네, 나를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단 때 이야기 하셔도 네네네. 좋고요. 네. 맞아요. 진짜 제시모 클리. 와. 진짜로. 진짜 대단하긴 했어요. 진짜 빨려 들어가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 영화가 저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게 핵심인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고통이 다인 영화 맞아요.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게 되게 분명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영화도 잘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다른 연출도. 걸 포기하면서까지 그걸 표현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쵸. 사실. 저는 그 출산 장면이 진짜 저는 좋은 의미로 극장 나가고 싶었어요. 와 진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제가 뭐 최근에 무슨 다큐에서 본 건데 그 사람이 괴로워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가 우는 소리라든지 고통에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 그 실제로 고통의 감각이 활성화된대요 뇌에서. 그러니까 그걸 공감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저는 진화 심리학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네. 그게 이제 생존에 유리하니까 네. 고통을 빨리 봐야 이 사람을 구해서 같이 맘모스를 잡든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발달이 됐다라고 하는데 와 진짜 너무 괴롭더라고요. 막. 전 사실 근데 출산 장면보다 병에 걸린 두 아이를 그 장면도 치료하면서 맞아요. 전전긍긍하는 게 맞아요. 사실 더 힘들었어요. 소리 그러니까 지르고. 출산 장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영화에서도 묘사를 굉장히 뭐 얼마 사실적인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알 수 없지만 제가 많은 메디컬 드라마와 다큐멘터리를 봐서 그 출산 장면의 고통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러 그런 걸 많이 찾아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알려고 노력한 게 있어서 뭐 정신적 충격은 아니었는데 네. 그냥 정말 그 고통스러운 거죠 말 그대로. 그쵸. 근데 그 아이들 치료하는 장면에서는 그 안달복달하는 맞아요. 그 감정이 너무 잘 피부로 와닿아서 맞아 공감이 되죠. 무서웠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막 그 햄릿 죽을 때 막 그 부분에 근데 그건 좀 연출하기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맞아. 배우한테 그걸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역 배우의 연기와 그러니까요. 제시 버클리의 연기와 그거 지켜보는 사람도 쉽지 않았겠다 뭐 이런 맞아요, 생각 맞아요. 들었고 그걸 어느 정도까지 할지에 대한 합의가 있어요. 맞아 현장이 어땠을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진짜 맞아요. 네. 이게 나왔으니까 말인데 햄넷 역에 이름이 뭐죠? 저 이름 이름을 잠깐만. 언급해야 될 것 알았는데? 같아요. 자코비 주프. 어. 아니 언니, 애가 그니까요. 애 눈썹 연기가 왜 이렇게 잘하죠? 그러니까요. 눈썹을 왜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죠? 아니 진짜 눈빛이 응. 너무 무서웠어요. 아니 이거 무서워. 몇 살이지? 저는 영화 보고 제일 처음에 한 네. 말이 애기가 연기를 왜 이렇게 잘하냐고. 그러니까요. 약간. 무슨 눈에 모든 슬픔과 그러니까요. 특히 물론 마지막에 그 고통에 몸부림치는 연기도 대단했지만 맞아요. 저는 더 좋았던 게 아버지가 런던으로 떠날 때 보내기 싫은 그 맞아. 곳과 떠난 다음에 혼자 그 우는 장면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정말 잘했어요. 네, 정말 그 장면에서 정말 제일 슬펐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맞아요. 네. 저는 그 주디스 옆에 누워서 이제 혼자서 아, 이제 얘기하는 자기 장면. 장면. 헷갈리게 하겠다. 헷갈리게 하겠다. 거기가 진짜 장난 아니었어. 미친 것 같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하냐 싶은 정도인 거예요. 그 진짜. 호흡도 되게 길어요, 생각보다. 그 그쵸, 장면이 맞아요. 뭐 원테이크인지 대사도 아닌지는 많고, 제가 맞아요. 모르지만 맞아요. 혼자 쭉 이어나가야 되는 대사고 감정의 어떤 높낮이나 그런 것들이 저는 다 느껴졌거든요. 그쵸. 하나하나. 맞아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맞아요. 근데 진짜 정말 캐스팅 잘한 것 같고 맞아요. 그 아시죠? 형이 그 연극에서 네, 햄린 역할을 햄릿 한 역할,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닮았나 저 영화 보면서 몰랐거든요. 아니 너무 닮은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생긴 사람을 캐스팅을 했지? 그래서 제가 제시 버클리 표정 저도 같이 표정이 동화됐어요. 크면 딱 저래. 근데 또 되게 재밌는 게 그 분이 원래 머리가 검은색이시더라고요. 바른 거예요. 네, 바른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른 것처럼 보이기도 했는데 덴마크 왕자 역을 네, 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런 그렇죠. 거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실제로 봤을 때 별로 안 닮았어요. 그냥 그 언론 사진 같은 네. 거 보면. 아니 근데 그 영화에서 유독 닮았어. 제가 그래서 이걸 영화를 보고 나서 이게 너무 신기해서 그 같이 네. 본 지인분한테 사진을 보냈는데 답장이 뭐라고 왔냐면 머리카락이랑 눈색이 완전 다른데 어떻게 그러니까. 신기하다 막 이렇게 맞아요.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노아주페. 네네. 네. 딴 얘기했죠. 그래서 어쨌든 네. 전체적으로 배우들이 너무 다 잘했어요. 저는 맞아요. 에밀리 왓슨 또 에밀리 진짜 그 이처럼 사소한 것들을 맞아요. 보고 전 맞아요. 처음 본 거였거든요. 네.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약간 그런 서늘하고 현실적인 맞아요. 아줌마 전문 배우. 네. 아니 그리고 이게 사실 에밀리 왓슨이 맡은 그 역할, 그 윌의 어머니 역할이 사실 되게 불친절하게 바뀌거든요. 맞아요. 갑자기 호의적으로 바뀌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왜 에밀리 왓슨이 아니었어 설득이 안 됐을 약간 것 같아요. 정말 한국에서 오래 연기한 그렇죠. 뭐 김혜숙 배우님이나 장년 이런 배우가 네네. 가지고 있는 그런 설득력이 맞아요. 여기서 딱 그 보였어요. 맞아요. 복잡성을 되게 잘 네. 보여준다. 야네스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장면 그때쯤부터 이제 바뀌는 모습이 거의 바로 드러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왜 바뀌었는지를 제가 다 이해할 수 있었고 그쵸. 어떤 마음이에서 이렇게 하는지를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영화 안에서도 캐릭터 잘 풀어냈다고 생각하는 게 첫째 딸이랑 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맞아요. 죽은 삼촌들, 그러니까 네. 잃었을 때 어땠냐고 네. 물어보고 이런 장면들이 있었어가지고 저는 괜찮았거든요. 그 이 에밀리 왓슨이 연기한 캐릭터의 네. 구성이 조혜린이 했던 것도 이렇게 이 정도만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던 게 아니 왜 할 수 있으면서 안 했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에밀리 왓슨 연기가 거의 중반에서 거의 핵심이었던 거 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었으면 되게 지루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반에 이 에밀리 왓슨이 좀 중심을 잡아준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음악이 일단 막스리 히터잖아요. 소피님이 네네. 굉장히 좋아하시는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가장 약간 주제곡으로 쓰였던 음악이 다른 영화에도 굉장히 많이 나온 막스리 히터 약간 대표곡이잖아요. 사실 저는 다른 영화에 썼던 음악을 이렇게 반복해서 쓰는 걸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진 않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 음악을 들으면 그 장면이 연상이 맞아요. 되는데 듣는 순간 다른 영화의 장면들이 그쵸. 연상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여기서는 그게 크게 거슬리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고 막스리 히터라는 작곡가를 제가 인식하게 된 계기는 네. 영화 음악이 아니라 그 잠 오는 음악 잠 그런 게 잘 있어요? 자라고 그 플레이리스트 하는 같은 건가요? 네. 그 앨범을 냈어요. 아, 막 진짜요? 8시간짜리인가 있고. 어머. 그래서 제가 약간 불명치 비슷한 게 있어서 그것도 듣고 막 별짓을 다 했던 기억이 나요. 진짜 네. 그래서 그 앨범을 한동안 굉장히 오래 들었었거든요. 약간 그런 이미지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영화 음악도 많이 하시는 분이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도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음악 되게 좋았어요. 그 말씀하신 곡이 이제 On the Nature of Daylight라는 네. 곡인데
사실 이건 저희가 이제 소피님이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맞아요. 알았는데 네. 솔직히 좀 알고 좀 짜기 쉽긴 했어요. 아, 저도 진짜요? 별로 안 좋아했어요. 네, 사실. 네. 그래서 너무 그게 좋았거든요. 그 마지막에 그 제시 버클리 얼굴과 그 엔딩 크레딧까지 쭉 이어진 참 뻔한 거긴 한데 그 너무 좋았어가지고 왜 이렇게 좋은가 했더니 익숙해서 좋은 거였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래서 식었다. 학습된 감정이.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게 나오는 영화들이 다 좋아요. 셔터 아일랜드, 맞아요. 컨택트 뭐 이런 맞아요. 영화에 나와가지고 컨택트. 그래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선택 이해되진 않아요. 그쵸. 좀- 이해는 안 돼요. 좀 그게 좋았다. 네네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막스 리터가 이 음악 쓰면 좋을 것 같은데 했으면 저는 되게 화냈을 것 같거든요. 이걸 또 쓴다고 약간 이렇게. 이거 뭐야 편곡이라도 해라. 그대로 쓰는 건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 심지어 이 앞에 영화들이 막 어마어마한 감독들의 영화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둘 다 지금 세계 영화계를 주름잡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좀 알고 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이 음악을 사용한 것에 네. 대해서. 그러니까 이 음악을 딴 데서 쓰면 그러니까 그 영화 어디인가에 썼는 건 괜찮았을 것 같은데 너무 너무 중요한 장면에서 굳이 약간 그런 느낌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의 선택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막스 리턴지 그러게요. 클로이자 감독이 쓰고 싶었던 건지.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게 너무 꽂혔으면 또 이제 쓰고 싶었을 수도 있죠. 약간 이런 게 있었던 게 그 괴물의 맞아요. 음악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아쿠아. 네. 네. 그냥 그때는 그게 유일하게 제가 괜찮았던. 네. 영화가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중복사요. 아쿠아는 사람들이 모두 다 괴물의 OST로 알고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맞아요. 수 훨씬 더 맞아요. 높아요. 제가 맞아요. 봤을 때. 영화가 워낙 좋았고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쵸. 영화가 음악을 설득한 케이스 맞아, 같긴 해요. 맞아. 네. 너무 또 맞아요. 중요한 장면에 나오기도 했고 거기 또 오리지널 스코어도 있었고. 다음 키워드는 상실과 치유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부분, 이 영화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떤 가족이 가지게 된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예술이라는 걸 통해서 치유를 받는 과정을 그렸다라는 게 사실 다라고 생각해요. 이 영화가 가지고 제일 있는 중심적인. 네,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구조의 어떤 삐걱거림이나 이런 걸 아주 배제를 하고 네. 감정적인 측면에서 애도의 방식이나 죽음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만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네. 처음에는 솔직히 제가 야네스에 너무 이입을 해서 윌이 좋지 않은 아버지라고 느꼈어요. 그쵸. 초반에. 아무래도 네. 그렇게 보여요. 네. 근데 만약 또 그렇게 탓할 수는 없지만 그냥 그쵸, 제 그쵸, 그쵸. 감정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후반부에 가서는 그 생각이 좀 바뀌긴 했어요. 왜냐하면 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건 이제 사실 처음부터 예술가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 있었고 또 애도라는 거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야 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햄릿이 태어날 때도 죽을 때도 곁에 있어주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연극에서 어떻게 나타났냐를 보면 햄릿의 선왕 유령이 있잖아요. 네. 선왕 유령과 햄릿의 대화가 내용 작품에 있죠. 맞아요. 근데 이건 사실 햄릿 원작을 제가 처음에 접했을 때 아주 오래전에 접했을 때부터 네. 궁금했던 건데 그 선왕의 유령이 등장해서 네. 자기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상세하게 알려주잖아요. 네, 네, 네. 막 귀에 무슨 독약을 맞아요. 넣어서 구구절절 설명을 뭐 하잖아요. 피부가 어떻게 되고 막 네. 이런 거. 맞아요. 근데 그 설명이 굉장히 오랫동안 저한테 뇌리에 좀 인상적으로 남았던 것 같아요. 햄릿이란 작품 전체에서 그 대화 장면이 굉장히 마음에 많이 남았는데 의문점이 있기도 했어요. 이걸 왜 이렇게 이랬을까? 자세하게 했을까? 근데 물론 이거는 어떤 상상의 픽션이지만, 영역이기 때문에 네네. 확실한 답은 아니겠지만 이 영화에 나타나는 윌의 심리로 미뤄봤을 때 아네스가 햄릿이 어떻게 죽었는지 설명을 해주긴 했지만 햄릿이 어떻게 죽었는지 실제로는 영영 알 수가 없는 거죠. 윌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상상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왕의 유령이 나타나서 자기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주 상세히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햄릿이 좀 유령으로 나타나서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 거 아닐까. 그렇죠, 그렇죠. 약간 그런 바람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제 오랜 궁금증이 개인적으로 조금 해소. 그런데 완전 완벽한 해소는 아니지만 그럴 이런 수도 식으로 있겠다. 할 수도 있겠다. 아니 뭐 어차피 엑스피어 만날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 되죠. 네. 네,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조금 약간 신기했던 것 같고 또 맞아요. 좋았어요. 연극에서 그걸 또 비추잖아요. 그 유령으로 본인 자체가 등장을 하니까 정말 그런 바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고 포메스칼 연기가 유령으로 본인이 등장한다는 게 맞아요. 되게 좀 의미가 있었던 게 맞아요. 연극에서 바뀐 거죠. 아버지가 먼저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버지 유령으로 본인이 출연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 대신 주는 게 나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내가 받고 싶은 네, 거죠. 그런 측면에서
햄릿이라는 아주 오래된 명작을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새롭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이런 거를 발견하는 재미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그 부분이 전 되게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햄넷이 그 마지막에 선택한 것과 같은 선택이죠.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 그러니까 자기 쌍둥이 여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자리를 바꾼 것처럼 똑같이 아버지도 자기가 자리를 바꾸는 거죠. 실제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게 더 슬퍼지는 거죠. 네.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 마이보이 할 때 너무 슬퍼가지고 보면서 그래 폴 메스칼이구나 이러면서 보면서 이 사람 어디 안 가는구나 막 그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자식 있는 폴 메스칼. 실제로 자식 없는데 되게 되게 젊은 축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 이미지로 죽음에 대한 상상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비교하면서 좀 아쉬웠던 거는 기차의 꿈 생각이 많이 났거든요. 이 기차의 꿈에서 그거 되게 잘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런던으로 돌아가고 나서 그 개한테 뭐 먹을 거 주면서 햄릿의 그 한 대목을 읽는 장면 같은 게 나오잖아요. 죽느냐 사냐 뭐 이런 거 그런 걸로 이제 간접적으로 표현했던 것 같은데 이게 전달은 좀 덜 됐던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그 희곡 자체가 워낙 옛날 희곡이고 이러다 보니까 딱 정확하게 해석해주지 않으면 이제 확 받아들이기가 힘드니까 뭐 그런 부분이긴 했는데 어쨌든 그 구조 자체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이제 분장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장면 같은 것도 되게 좋았고 맞아요. 그걸 이제 죄값을 받는 그 준비 과정처럼 보여주는 그래서 그 씬 전 너무 좋았거든요. 그 무대 뒤에 그 분장실 씬이 몇 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울면- 세수하는 거. 맞아. 그리고 또 마지막에 울면서 웃는 그 장면도 한 번 더 나오고 그게 또 이제 제시 버클리 마지막 장면하고 연결되기도 하고 그 부분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대신 죽는 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네. 그 쌍둥이들이 맨 처음에 옷 갈아입는 장면 있잖아요. 맞아요. 서로 맞아요. 그 바꾸는. 곡선이네요. 근데 저는 그쵸. 그 장면을 왜 이렇게 옷 갈아입는 거 뭐 쌍둥이 그렇게 둘이 닮지도 않았는데 맞아. 왜 이렇게 누가 왜 구분을 못한다는 거야? 네, 약간. 그럼 왜 이렇게 길게 보여주지? 막 그랬거든요. 근데 뒤에서 자리를 바꿔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소름이 돋았던 것 같고. 맞아요. 잘 구조되긴 했어요. 그것도. 네. 그리고 네. 또 아네스 얘기 아까 저희가 아네스 캐릭터 설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네네. 그 숲에서 쌍둥이를 못 낳은 거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좀 한국적인 정서인가 싶기는 한데 네. 그 숲에서 못 나와서 이렇게 됐나라는 그런 죄책감이 분명히 파묘? 약간 그런 죄책감도 있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디스를 그렇게 신경 쓴 거잖아요. 그쵸. 네. 그렇게 신경 썼는데 신경 썼던 애는 살고 맞아요. 막상 괜찮을 거라고 전혀 예상치 못한 햄릿이 죽어서 또 그런 측면에서 죄책감도 되게 심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네. 이게 딴 얘기긴 한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야네스가 가진 주술적인 막 이런 게 뭔가 확 와닿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본 게 아니어가지고 네. 저는 자리를 바꿔서 죽었다라고 하는 게 왜 그렇게 됐는지도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야기로서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굳이 약간 이런 느낌도 들었던 것 맞아요. 좀 같기도 해요. 지나치게 시적이죠. 네. 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나와서 이제 그래서 얘기를 막 하다가 나무의 길을 막 찾아봤어요. 왜냐면 이건 내가 배경 지식이 필요하겠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찾아봤는데 막 패스트에 대한 언급이 있잖아요. 그쵸. 그 패스트 중에서 어떤 한 부분이 약간 그런 식으로 발현이 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실제로 그 까마귀 의사 그것도 맞아요. 나오죠 중간에.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이해를 시켰나 싶기는 했는데 여전히 아들이어야 된다는 그게 그렇죠. 사실이니까. 그쵸. 맞아요. 아들이어야 된다는 것과 그 아들과 아빠의 어떤 그 부자 관계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런 게 상징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것도 썩 이해가 되는 맞아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걸 이렇게 관객들이 되게 좋게 해석하고 있는데 제 느낌상은 전 세계 관객들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게 그런 것 같거든요. 이 영화에 그렇게 연출을 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그 사신이라고 하는 그 그쵸. 죽음의 존재가 보이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애가 그렇게 믿고 행동했건 안 했건 간에 그냥 실제로 일어난 사건은 그 전염력 때문에 뭐 그게 잠복기였을 수도 있고 그쵸. 그냥 애가 맞아요. 죽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그냥 애가 한 명은 살아난 거고 한 명은 죽은 맞아요. 거죠. 되게 냉정하게 얘기하면. 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치 우리 역사책 배울 때 첫 페이지 항상 나오는 그 이에이시카 네. 얘기하는 것처럼 그 대화다. 그게 네. 해석하는 과정이다. 네. 이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다거나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어떤 씬이나 대화가 한
구절 정도만 있었다면 네. 이게 좀 자연스러웠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건 되게 무슨 그리스 로마 신화 보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약간 다리가 갑자기 나무로 변하고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희생한 것 같은 너무 맞아, 그런 맞아. 느낌이 들어서.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니까 오히려 이 비극성이 줄어드는 거죠. 그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떨어지게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된다고? 그쵸,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럼 그 태도를 쭉 가든가. 근데 그게 아니라 또 마지막에는 그거를 해석해서 연극으로 만든 걸 보여준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또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약간 좀 묘했어요. 네, 그 이게 되게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까지 샌 맨데스가 찍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죠 뒤가.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윌리엄이 이제 오고 나서 아이가 죽은 걸 보잖아요. 네. 근데 그때 표정도 살짝 웃는지 우는지 모를 그쵸, 것 같은 그쵸. 그런 표정을 복합적이네. 짓잖아요. 정말 이 아이가 가족을 보호했구나라는 그 느낌 반과 그쵸. 정말 이 아이가 죽었네? 약간 이런 느낌이 맞아. 있는데 그것도 연극으로 만들었다는 게 네네. 이게 무슨 태도인지 잘 저는 그쵸. 다가오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런 상징들을 현실로 봤을 때 그게 너무나도 비극적인 일이라는 걸 되게 잘 그쵸. 보여주는 작품이 저는 괴물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괴물은 그 아이들이 갖고 있던 그 세계를 뒤에서 완전히 박살내는 그쵸. 식으로 끝내죠. 그래서 어른들이 반성할 수밖에 없는 그 구도를 만드는 식으로 끝내는데 네. 이 영화는 그게 아니었는데 갑자기 또 연극으로 현실로 끌고 오다 보니까 그쵸. 이게 거기에서 좀 이게 엇박자가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애프터선 같이 감정이 짙은 영화를 지나치게 논리적으로 해석하려는 것이 아니라 네네. 이 영화는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영화예요. 논리를 맞아요, 앞세우는 맞아요. 논리와 그쵸. 이성을 앞세운 영화였으면 뭐 모르겠는데 네. 그러면 이제 모두가 이해했겠죠. 이거 네네. 뭐 잘못 그쵸, 만든 그쵸. 영화다. 근데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영화고 그게 네. 다인 영화인데 그 감정선이 끊어지게 그쵸, 만드는 그쵸. 맞아요. 구조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지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극단적인 예를 들면 그린라이트 같은 영화면 네. 상관없을 거거든요. 네, 네. 그냥 웃기면 가자, 돼요. 가자. 그냥 그 마지막에 다음에 그 신화를 이런 식으로 해석한 거구나 이렇게 네, 받아들이면 네. 그거 자체로 즐기는 그게 뭔가가 되는 그쵸. 건데 그 이 영화는 일단은 제시 버클리가 엄청난 감정 연기를 하고 있고 그쵸. 네, 막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잃고 이런 네. 어마어마한 감정들이 쏟아지는 영화여서 네. 그 제가 항상 얘기하는 이 감정을 다룬 영화는 조금만 삐끗해도 맞아요. 그게 깨질 네. 확률이 되게 높다. 오히려 구조 논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방해하게 되니까. 맞아요. 그쵸. 프레지아한 그 네. 되게 예민한 그 느낌이 있어서 되게 장점이 많은 영화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저는 위로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갈 수 맞아요. 있을 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런 것만 있는 것 그럼- 같지는 않고 이럴 거면 그냥 차라리 부부의 얘기를 차라리 했으면 제가 낫지 네, 않았을까? 정말 공감하는 건데 어차피 네. 폴 메스칼이고. 네. 너무너무 잘했을 어. 건데 조금만 더 있었어도 그 연극에서의 그 부부간의 화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납득이 됐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 되게 중심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이게 우리나라 영화에서 되게 많이 표현이 되는데 네. 자식을 잃고 나서 그 서로를 비난하는 상황이 정말 비극적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힘이 돼야 되는데 네네. 그게 사실 추락의 해부에서도 네. 나오죠. 국내 같은 경우는 저희 최근에 했던 세계주인에서도 나오고.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너무 비극적이잖아요. 네. 그게 갖고 있는 힘이 되게 세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맞아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제 주변을 보더라도 그런 분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그거를 되게 설득하면은 되게 좋은 반응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비극이라고 하잖아요. 자식 먼저 그쵸. 떠나보내는 네네. 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감정을 공유하는 게 부부인데 네. 그 부부의 감정에 대한 게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실 서로를 마냥 위로하고 서로 마냥 지지해주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라서 그쵸. 그럴 수 없었다는 거에 대한 조금 더 표현이 있었으면 네네네. 저희가 부부 양측에 조금 더 이입을 해서 네. 그 감정선을 잘 따라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윌의 애도 윌이 슬퍼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을 못 하고 있죠. 그게 의도했을 수는 있는데 너무 확인이 안 됐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걸 모른다는 걸로 잘 얘기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 아니고 2, 3년 전에 그 구술생애사라고 이게 나이 많으신 뭐 나이 안 많으셔도 되는데 그분의 뭐 삶을 듣고 그러니까 자서전 쉽게 얘기하면 자서전인데 그걸 이제 기록하는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두 분도 아실 수 있는데 이한비 PD라고 그 CJ에서 드라마 PD로 일하시다가 네. 그 스스로 그 자살하셨던 분이 있어요. 네. 근데 그분의 어머님이 저랑 같이 수업을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저희가 이제 각자 그 구술생이 할 대상을 찾아서 그걸 쓰는 그 과정을 하는데 그걸 이제 남편분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뭐 마지막에 이제 막 북토크 같이 막 그런 것도 하고 이제 남편분도 오시고 말했는데 와 그걸 듣는데 진짜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우리는 그냥
묶어버리잖아요. 희생자의 사건으로. 그렇죠. 희생자의 부모로 둘을 묶어버린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둘이 다른 세계의 슬픔에 빠져 그쵸. 있었고 그게 서로를 막 이 상황처럼 비난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서로를 오히려 이해하거나 위로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부모라서.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생각했을 땐 당연히 부모니까 죽은 아이에 서로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각자의 방식으로 너무 멀어지거나 막 이런 거를 되게 제가 옆에서 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걸 중간에 쓰시는 걸 제가 같이 보니까 네. 그 부분이 되게 우리나라한테도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고 생각보다 자식을 잃는 일은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그 상실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영화가 잘 짚어낸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네. 그 부분이 조금 더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화 얘기를 마지막으로 네네. 조금 더 해보고 네네. 싶은데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반에 오르페우스 신화를 푸는 장면은 저는 네. 좋았어요. 그 예언적이기도 하고 이 영화가 신화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태도를 잘 소개하는 장면이 맞아요. 그래서 그건 좋았는데 신화 관련해서 중간에는 야네스가 네. 윌에게 자기를 뒤돌아서 보라고 부르는 장면이 제가 그렇죠. 기억하는 두 장면인가 맞아요, 그런 맞아요. 있었거든요. 그 결혼식이랑 무대 위에서 맞아요. 계속 보라고 네네. 하죠. 그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신화랑 잘 연결이 됐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근데 이제 제가 좀 주목하고 싶었던 거는 마지막에 햄넷이 그 무대 뒤에 구멍 있잖아요. 무대에 네네네. 이렇게 문? 네. 어두운 문이 있는데 그 안에서. 네, 야네스를 보다가 뒤돌아서 떠나는 장면, 그 뒷모습을 이렇게 잡아주잖아요. 그 장면에서 둘의 감정을 좀 추측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오르페우스 신화를 생각할 때 항상 왜 뒤를 돌아봤냐, 안타까워, 그냥 오지. 네. 할머 한 발자국 남기고 맞아. 하지 말라는 너무 거 하지 마. 안타까우니까 그렇게만 했는데. 막상 이 장면을 보고 나니까 그 신화를 생각할 때 너무 그 순간에 간절하고 애달팠을 오르페우스의 감정 그 자체는 생각을 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화가 감정에 집중한 영화니까. 그쵸. 그래서 그 순간 오르페우스는 또 사라지는 에우리디케는 어떤 마음이었을지 그런 거를 조금 생각하게 되면서 떠나는 햄넷과 보내는 야네스의 그 마음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던 것 맞아요. 같고 물론 이제 주체와 객체 뭐 2인 대 2인으로 딱 들어맞진 않아요. 신화랑. 맞아요. 왜냐하면 그 야네스가 햄넷을 다시 부르지도 않고 그쵸, 왜냐하면 그쵸. 이제는 에도의 한 단계를 조금 극복하고 넘어가는 그런 페이지이기 때문에 부르지 않죠. 부르면 뒤돌아보니까. 그런데 딱 들어봤진 않지만 뭔가 약간 완결되는 느낌도 들으면서 신화가 확실하게 연상이 돼서 그렇죠. 맞아요. 저도 좋았어요. 네, 그거는. 그 부분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약간 전복하는 느낌이 네, 저는 되게 좋았어요. 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그 마지막에 그 무대 같은 경우에는 돌아보라고 했을 때는 안 돌아보고 네. 그 무대에 나갔다 다시 또 돌아왔을 때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대를 계속 보게 되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되게 재밌었고. 그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각자의 상처를 아무는 시간을 다 보내고 나서 서로 이제 마주보게 되는 거였고. 그리고 저는 거기서 너무 좋았던 게 그 돌아봐 하고 그 폴 메스칼이 마지막 대사를 치잖아요. 선왕으로서. 그때 버벅거리는 게 진짜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게 진짜 너무 막 그 눈물 날 것 같으니까 그게 그 무대에 섰으니까 예상치 못한. 그렇죠. 예상치 못한 자꾸 현실로 갑자기 돌아오게 네. 되는 거죠. 내가 이 작품을 처음 떠올렸던 그 이유를 지금 그 아내가 보고 있음으로써 다시 떠오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앞에 좀 버벅거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앞에 그 영화 처음에서도 말을 잘 못하는 설정이죠. 그래서 뭐 글은 잘 쓰는데 말을 못하는 설정이어서 그 부분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마지막 키워드는 삶과 예술입니다. 저희가 앞에서는 많이 상당히 얘기하긴 했죠. 네, 많이 얘기했고 안 좋은 부분도 많이 얘기는 했지만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이라고 치면은 이러한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방금 전 키워드랑도 좀 연결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술이 주는 치유에 대한 부분인 거죠.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치유를 얻게 되는 그 과정. 그리고 진정성을 담은 이야기가 관객들에게 이제 진정으로 전달되는 그런 것들 그런 게 좀 감동적이다라고 맞아요.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나랑 정말 관련이 없는 얘기일 수도 있고 햄릿 이야기를 듣는 우리가 모두가 상실의 고통을 경험해 보지 않을 수도 있듯이 그렇죠. 정말 다른 이야기인데 이제 각자에게 다가오는 어떤 울림이 조금씩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런 면에서 저는 센티멘탈 밸류가 많이 생각이 났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예술의 힘 중에 되게 큰 부분이어가지고 완전 바깥의 이야기가 나에게 다가와서 그게 내 안에 존재하게 된다는 부분. 이 부분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센티멘트 밸류랑 비슷하다는 평을 이제 듣고 네네. 나서 이 영화를 보게 됐는데 네. 사실 그렇게 비슷하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다만 이 메시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네네. 예술과 치유라는 그렇죠. 그 키워드 자체는 정말 잘 맞아떨어졌던 것 같고 또 마지막 부분에 그 방식으로서의 예술 작품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좀 뭔가 구조상으로 또 비슷했고 맞아요. 다만 좀 다른 점은 센티멘트 밸류는 녹음에서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네네네네. 너희들은 또 이렇지 않아?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작품이어서 그 마지막에 구스타프가 찍은 영화 촬영하는 그 장면에서 구스타프는 이렇게 영화 찍고 이렇게 화해하고 싶대. 너네는 어때?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좀 쿨하죠.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럼 얘는 아주 개인적인 이 아저씨는 그냥 이런 방식을 택했어. 어떡하겠냐 이런 느낌인데. 그런 느낌이었다면 근데 이 영화는 예술은 상실의 아픔을 승화할 수 있는 것이야라고 조금 좀 선언적으로 확언하고 있죠. 네, 맞아요. 확언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그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확실히 있다고 느꼈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맞아요. 비슷하다고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더 좋다 나쁘다는 아닌데 네네네. 결과적으로는 질문을 던지는 영화는 아니지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이 예술을 통해서 상실의 아픔을 승화할 수 있느냐, 맞아요. 그렇게 해서 치유가 될 수 있느냐라는 좀 고민을 안게 됐던 것 같고, 그게 뭐 누구한테 적용될 수 있고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경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사실 또 이 영화가 실존 인물이과 이미 오래전에 나온 작품에 대해서 시간을 되돌려서 좀 생각을 다시 맞아요. 의도가 뭐였을까 이렇게 파헤쳐보는 영화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이런 거에 있어서 뭐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추측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맞아요. 충분히 해석의 여지가 재밌는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대학 때인가 무슨 교양 수업 때문에 한 번 읽은 게 다긴 하지만 사실 현 세대에서 읽기에는 되게 그렇죠. 어렵고 좀 난해한 작품이잖아요. 그때의 희곡이 갖고 있는 그런 언어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걸 이제 다시 보게 해준다라는 것 자체로도 좀 의미가 있고. 그래서 전 제 주변에서 누가 이 영화를 보러 간다라고 하면 너무 기대는 하지 말고 마지막 장면 보는 의미가 있다. 그렇게 여러 생각하고 가지 가도 될 생각해볼 수 것 같아요. 있다. 그러니까 맞아요. 저도 이제 몇 가지가 있었는데 햄릿한테 용감하지라고 네.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의도치 않게 이상한 방식으로 비극을 만들었잖아요. 그쵸. 그렇죠. 지팔직곤. 네, 진짜. 그리고 이게 제가 느끼기엔 셰익스피어 비극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삶의 되게 그게. 언뜻 보면 되게 무슨 막 세상이 나를 엇가는 것처럼 맞아요. 보이지만 결국 지 선택으로 그렇게 맞아요. 되는 거 그렇죠, 거기서 그렇죠. 오는 그 비극성이 네네네. 또 있었고 그리고 그게 이 부분은 정말 잘 연결됐다고 생각하는 게 그 마지막에 이사하기 직전에 윌이 자리가 바뀌잖아요. 그 기둥 앞에 계속 앉잖아요. 네. 그게 자기 자리가 되잖아요. 근데 네. 거기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할 때 햄릿이 어디 있는지 계속 물어보잖아요. 어디로 갔냐 죽고 나서 햄릿이 어디 있지? 어딘지 모르겠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으로서 이 작품을 썼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슬프죠. 그거는 그쵸. 정말 슬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아이를 어쩔 수 없이 다시 죽게 하잖아요. 자기가 그 네. 아픔을 가져가긴 하지만 아이는 되게 깔끔하게 죽게 하잖아요. 햄릿이라는 인물 자체는 그런 부분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연극 부분 연출이 전 너무 좋았던 게 위치감이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건 정말 클로이자오가 갖고 있는 연출력의 승리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이제 순서대로 보면 왼쪽부터 순서대로 보면 무대 뒤에 윌이 있고 그 무대 위에 햄릿이 있죠. 네. 그리고 그 무대의 바로 앞에 관객석에 야네스가 있고 네. 그 뒤에 관객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이 정의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위치감, 배치 네. 이런 게 정말 좋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손을 뻗는 그 장면.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소피님의 제보에 의하면 이게 제시 버클리가 애드립을 핸드해서 간 거다라고 얘기가 됐다고 그러니까요. 하는데 제가 오늘 이 녹음을 조사하면서 더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그 용감해져라도 폴 메스칼이 폴 메스칼이 그 애기랑 같이 막 놀아주고 진짜 가족처럼 지냈대요. 그때 했던 얘기를 그 클로이자오가 보고 아 저게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서 실제 아역 배우한테 한 네네 얘기였던 배우한테 한 배우로서 얘기를 한- 네. 그렇다고 근데 사실 이런 게 사실 낭설인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그 수도 있지, 그냥 뭐. 배우를 띄워주기 위한 소문인 경우도 많긴 한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어허. 이 영화의 연출자 누구인가? 그니까요. 저는 사실 그 바로 뒤에 하려던 얘기가 네. 노매드랜드에 이어서 클로이자오 감독이 상실의 아픔을 다루는 방식이 그렇죠. 정말 그 외길 인생 같다. 그렇죠, 맞아요, 그거에 맞아요. 확실히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좀 좋은 얘기를 그 하려고 방황이 했는데. 핵심이죠. 네네. 그쵸. 그 방황이라는 키워드를 제일 잘 다루는 감독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영화에서 방황은 그렇게 잘 안 들어. 너무 짧았어요. 네, 아, 맞아. 그렇긴 해요. 방황이 너무 그렇긴 하죠. 짧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하여튼 근데 그 애들이 너무 충격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올 수 있는 맞아요, 이야기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어제 듣고 아주 충격을 먹었어요. 진짜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 장면 진짜 좋잖아요. 진짜 좋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없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생각도 안 했을 것 같고 이만큼의 조음도 느끼지 못했을 것 맞아요, 같아서.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창작자의 소스라는 걸 우리가 항상 생각의 기원, 그런 예술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 항상 궁금해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되게 우리가 쉽게 탤런트로 하기도 하죠. 이렇게 재능이 있어서 네. 그렇다. 저 사람은 천재다. 무에서 나왔을 네네. 것이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엄청나게 진짜 상상하기 힘든 그런 개인적 거품, 그 상처, 그러니까 그런 밑바닥이 오히려 그런 공감을 일으키고 공유를 일으킨다라는 그 지점을 너무 비주얼적으로 잘 표현했죠. 그 손을 뻗는다. 그리고 그게 S석 R석이잖아요. 그 맞아요. 2층 3층이. 네. 근데 그 계급을 뛰어넘어서 그거가 되고 위에까지, 맞아요. 있다라는 표현이기도 해서 되게 좋았는데. 정말 핵심적이었던. 근데 그게 제시버클리가 했다. 그러니까요. 어허. 아니길 바랍니다. 네. 연출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예술 쪽에 훨씬 더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통해서. 왜냐면 그런 가족적인 부분이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긴 한데 네. 저한테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은 관계로 그러니까 예술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사실 엄청 메타적인 생각이기는 했었는데 이제 예술이 예술로서 이제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것과 어쨌든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아야 하는 예술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은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은 작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울림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모든 예술이 그럴 수 그쵸, 없을 그쵸. 경우가 훨씬 더 많을 맞아요, 거고 맞아요. 되게 소수만 지금 반짝거리고 있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러면 아무리 진심을 담았다고 해도 사람들에게 닿지 않으면 그거는 과연 가치 없는 예술인가?에 대해서도 되게 생각을 맞아요. 해보게 됐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예술로서 풀어내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최근에 막 뮤지컬이나 연극 같은 거 보면서도 되게 많이 느꼈던 부분이긴 한데 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꼭 자신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만들어내지만은 않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경험한 것만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를 쓰게 되는데 그게 경험한 사람과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아무도 상처를 받지 않는 이야기는 그럼 과연 존재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누구에게나 귀감이 되는 예술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예술에 대해서 이런 좀 메타적인 생각을 좀 해보게 된 맞아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잘 보면 그게 그대로 표현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작품 안에서도. 맞아요. 그게 되게 많은 은유나 맞아요. 네. 이런 장치들로 감춰져 있는 네. 거니까. 완전 반전된 부분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그래서 되게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부분도 되게 네, 많고. 맞아요. 그런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는 있었다. 라는 게 제 결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대사 하나씩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네. 제가 먼저 하고 싶은 게 네, 제가 너무 소름이 돋는 게 제가 딱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용감해져라랑 무대 위에 이렇게 섰던 엔딩. 어떡해. 진짜 그의 것이 아무것도 없어. 제 대본을 보면 아, 내가 아시겠지만 잘못 봤나 다시 찾아볼게요. 아니 진짜로 좀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소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소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배우들이 이 극을 그렇죠. 알고 몰입했다는 맞아요. 그랬을 수도 있죠. 일 수도 맞아요. 있고 뭐 자연스러운 감정에서 나온다는 거니까 네, 애들이 맞아요. 뭐 그 그렇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농담 하나만 하면 그 나무위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안 맥켈런 있죠. 그 네. 간달프 연기하신 배우분이 네네. 사람들이 잘 착각하는데 그분이 영화로 그 훈장이랑 기사저기를 받으신 게 아니라 연극으로 받으신 거거든요. 아 셰익스피어도 네, 많이 하셨나요? 네, 셰익스피어 연극의 거의 약간 전 세계 권위자세요? 1인자 같은 느낌. 그래서 안 한 역할이 없을 거예요. 뭐 조연부터 주연까지 다 하셨는데 그분이 이 영화가 이해가 안 되신다고. 그러면 너무 위로가 가 되네요. 있네요. 너무 위로가 돼요. 나의 감상이 틀린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안 맥켈런 경이죠. 썰가 붙어요. 그래서 네. 이안 맥켈런 부를 때 네네. 기사하시거든요. 기사적이 감사합니다. 받으셔가지고 네 그렇대요. 네. 제 식견이 부족해서 이렇게 느꼈던 게 아니라는 맞아요. 걸 증명해 주셨어요. 맞아요. 네, 저 다시 이제 모드를 바꿔서 좀 칭찬을 해보자면, 네. 전 이 영화에서 제일 좋았던 장면 한 장면 뽑으라고 하면 에밀리 왓슨이
그 첫째 딸한테 하는 얘기였어요. 아. 그러니까 그거를 대사 좀 길어가지고 다 적을 네. 수가 없어서 다 적지는 못했는데 오랜만이야.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지금 아이들이 우리 곁에 있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네, 된다라는 대사가 나오죠. 근데 에밀리 워스 연기가 진짜 정말 좋았고 그 대사가 네. 뭐 그 보고 듣고 싸우고 떠들고 네. 뭐 이런 그런 것들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영화 끝나고 나오는데 저는 이란이 생각이 났어요. 바로. 그러니까 첫 폭격에 아기가 6명인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거라는 거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본질인 것 같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참 잃는다는 거에 대한 그렇죠. 이야기니까. 이 영화가 뭐 사실 국내에서도 되게 사건이 많았죠. 뭐 네. 세월호가 됐든 뭐 네. 이태원이 됐든 뭐 네. 사건이 되게 많았는데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 영화를 생각할 때 저는 오히려 그 마지막 연극 장면보다 에밀리 워스의 그 대사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좋았어요. 저는 장면이라기보다는 표정인데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이제 연극에 올라간 햄릿 역할을 맡은 배우가 손을 뻗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담기죠. 그 표정이. 그게 참 저는 그 장면 그래. 그래 이 정도면 오케이. 인정. 이 15,000원 값 했다. 약간 이런.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싶은 순간이긴 했어서 그 연극 장면 자체가 좀 감동이 있기는 했었지만 그게 딱 활용 정점을 찍은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둘 다 어쩜 이렇게 잘 울까요? 그러니까요. 그 그렁그렁한 눈을 진짜 표현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럼 아카데미 수상 예측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총 8개 부문에 노민이 됐고 짱이 식었는데 지금. 작품상, 감독상, 여우주연상, 각색상, 오리지널 스코어상, 그다음에 의상 디자인상, 미술상, 캐스팅상 이렇게네요. 일단 여우주연상. 그렇죠. 여우주연상이 확률이 높죠. 네. 네. 다른 후보가 누구 있죠? 여우주연상이요. 네네. 제시 버클리랑 로즈번이랑 케이트 허슨, 송송블루 네.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 그렇네요. 센티멘탈 르나. 레인스베. 네. 그다음에 엠마 스톤 이렇게네요. 엠마 스톤 안 줄 것 가능성 같고. 있는데요? 네. 가능성이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 높아요. 응. 근데 로즈번이 약간 다코스 얘기가 맞아요. 있긴 하더라고. 골든글로브에서 받아가지고. 둘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의상이나 캐스팅, 캐스팅. 전 캐스팅상은 좀 가능성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쵸 배우들. 배우들이 워낙 좋으니까. 배우들이 많이 했잖아요, 또 역할을. 맞아요. 뭐 그 정도인 그럴 걸로 정도. 합시다. 저 메이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이 영화를 어떤 분들께 처방하고 싶나요? 처방 대상 시간입니다. 다들 하나씩 얘기를 해보실까요? 저는 예술의 언어로 상실의 아픔을 공유하는 섬세한 가족 드라마를 기다린 분들께라고 정해봤어요. 이 영화 자체가 뭔가 예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예술로 상실의 아픔을 치유할 수가 있느냐 그런 거로 말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느냐에 대한 생각을 뒷부분에 좀 담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여부를 떠나서 그런 걸 좀 고민해보고 싶으시고 이걸 가족 드라마 엮어서 섬세하게 풀어낸 이 영화를 좀 기다린 분들께 추천해보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고민을 했는데 네. 영화의 이야기 속 이야기가 가진 힘이 궁금하신 분들께로 했고요. 이 영화 이야기에 대한 얘기를 되게 집착하고 하고 있고 맞아요. 네, 분명히 전달하고 있는 바가 있어서 네. 썩 그렇게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할 메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할 부분이 많아가지고 네. 그 액자식 구성에 되게 좋은 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고민이 되네요. 그죠? 저는 하루님 걸로 픽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마음에 들지 그래? 근데 저는 너무 예술 쪽으로 그러니까 저나 탱이님은 예술 쪽으로 얘기를 맞아요, 하신 맞아요. 것 같고 좀 가족적인 네. 게 이 영화의 되게 키인 부분이긴 네. 해서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다른 같이 먹으면 좋을 약 있을까요? 뭐 일단 센티멘트 밸류 얘기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쵸. 그냥 극장에 걸려있는 김에 묶어서 보시면 생각할 거리가 많을 것 같고요. 또 뭐 애프터선도 애프터선 좋죠. 정말 이 영화를 보고 뭔가 부족하다 느끼셨으면 감정적으로 맞아요. 애프터선을 바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전 정말 생각 많이 났어요. 또 데몰리션 같은 경우에도 이 오. 영화가 좀 못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그 상실 직후의 그렇네요. 슬픔을 그렇네요. 아주 아주 잘 낱낱이 표현한, 파헤치는 네. 작품이기 그렇네요. 때문에 이 영화에서 그런 게 또 부족하다 느끼셨으면 데몰리션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엉뚱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 한국 좀 옛날 영화인데 그놈 목소리라고 네. 근데 그 영화에서도 이 표현이 되게 잘 되거든요. 자식이 납치된 이후의 부부의 관계에 대한 네. 그런가요? 그 김남주 배우랑 이제 설경구 네. 배우가 하셨는데
그 장면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 영화 보는데. 그래서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좀 너무 어렸을 때 봐서 좀 가물가물하게 하는데 되게 좋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영화, 한국 영화를 찾으신다면 이 영화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술의 언어로 상실의 아픔을 공유하는 섬세한 가족 드라마를 기다리신 분들께 처방해드리는 영화 햄넷을 다뤄보았는데요. 우연히 다가와 마음의 파동을 일으키는 이야기를 경험하시길 바라며 다음 시네마약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